마스크를 걸어놨어 뒤에. 보이구나. 어머, 내 전용 카메라인가? 설마. 이게 상당하게 이적인 장에서 동의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술 마시면서 막 그러면 내가 막아줄게. 감옥 갈 수 없거든요. 다른 대표들은 다 감옥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못 간대요. 10억 투척하겠습니다. 광주 여성민회 후원 계좌는 1107 2590 하나하나 광주은행 광주여성민우회 후원은 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익변호사와 동행의 국없는 국장 이소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그룹 이따에서 일하고 있는 실없는 실장 김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에도 그런 게 있나요? 광주에도 인권활동가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촌스러운 서울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못 모르는 광주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정말인가요? 이제 그런 질문은 이제 그만. 동행은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다시 광주 전남의 끈질긴 그러나 유쾌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훌륭한 인권활동가들을 모시고 개간 동행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제 기존에는 저 혼자 MC를 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콘텐츠그룹 이따에 김 실장, 김지아 실장님과 함께 공동 MC를 하려고 한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사업비는 다음 세대 재단에서 후원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 주자로 광주 여성민우회 활동가 세 분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주 여성민회 15년차 상근활동가 시조새 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주 여성민우회의 화석 14년차 활동가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여성민우회 9년차 활동가 고인물 봄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여성민회 문자 후원 광주 여성민우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쩌다 대표가 되신 감자님부터 먼저 소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 광주 여성민회는 2000년도에 광주에서 최고로 멋진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창립을 했고요. 저희 민우회는 광주뿐만 아니라 지역에 9개 지부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 한국여성민우회라는 본부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 여성민회는 정말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페미니스트이고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성폭력 상담소랑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번에 이쪽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아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실은 많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존재를 많이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다중유리는 대부분 집에서 거주하기 힘든 분들, 빠르게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좀 입소하게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반적인 생활적인 부분부터 상담 그리고 의료 지원, 법률 지원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저희는 그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집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하나요? 대부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족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이 실은 집을 나가야 되고 빨리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건이 또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제 집에 머물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특화 상담소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건 사실 오프라인처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성폭력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그 디지털 세상에서 내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협박받거나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촬영물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삭제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 특화 상담소만의 어떤 차별화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더 피해자분들에게 더 뭔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인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성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가
과거 시점에 있다라고 하면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가 지속성, 그러니까 한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계속 유포되고 있는지 가해자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이 사실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다가 대표가 되셨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역할을 오랫동안 하다가 저희 원래 대표님이 이제 서울에 한국여성민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대표가 되셨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어쩌다 대표가 됐고요. 이 활동들은 대부분 우리 모든 활동가분들이 다 하시고 저는 제가 대표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총회 진행하는 것 같고 전체 회의 주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집에 물 새는 네, 어떻게 저희 민우의 그 상담소에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통화하고 공사업체랑 통화하고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뭐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네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언제 입사하셨어요? 저는 민우에는 2009년도에 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한 2년 동안 광주 여성 장애인연대라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단체가 있는데요. 쉼터에서 2년 동안 활동하다가 민우회에서 또 활동하게 됐죠. 사회복지 쪽을 갑자기 시작하다가 경험 쌓으려고 들어왔다 페미니스트 케이스여가지고 그 조직 문화가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직급, 나이, 연차 상관없이 별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은 감자에게 이렇게 막 입이 감자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감자 선생님 이렇게 워낙 그 전에 이제 위계적인 조직 저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 삶을 재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민우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박봉에도 네 여기 있을 수 있죠. 광주 여성 민우회 문자 후원. 혹시 그러면 남자 활동가도 같이 활동을 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하는 고유 업무의 특성상 남성 활동가는 좀 채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남성 회원들은 언제든 저희 광주 여성민의 뜻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언제든 가입 가능하고 활동도 가능합니다.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저는 좋아요. 남성 활동가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전혀 없는데 사실은 그 성폭력의 가해자 성별에 남성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성별은 영향 우리끼리는 사실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저는 쉼터는 더 가능하다고 봐요. 라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상담소 같은 경우는 라포 없이 첫 그 대면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느낄 수 있으나 성별이 가해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남성 활동가가 없는 것은 지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사한 지가 상당히 되셨는데 그만두고 싶으신 적은 없었나요? 그다음에 집행 책임자가 되면서 되는 순간 굉장히 그 책임감 스스로 가지는 책임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은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민우회는 너무 좋고 계속 활동하고 싶은데 이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너무나 죄송하지만 몇 번 제가 말을 했어요. 그때 특히 뭐 아무 동료 활동가 아무가 저를 많이 또 챙겨주고 붙잡아줘서 이번에 그럼 갑자기 대표 제안 올 때도 그때도 그만두고 싶으셨나요? 아니요. 진짜 어쩌다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해야겠다. 왜냐면 우리 활동가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이 한번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표가 되겠다는 차례가 오겠다는 생각을 두 분도 하세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가 원래 자리 욕심이 다 없고 다 그런 자리는 싫다 이런 거를 조금 바꾸자 우리 스스로. 내가 여기서 10몇 년을 일했으면 여기서 대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우리끼리 좀 마음을 먹자라는 얘기를 사실 좀 오래전부터 우리끼리는 해서 야욕을 갖자 하자 내가 한 번은 한다 이렇게 마음 먹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쨌든 간에 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그냥 내가 뛰어나서 가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있게 계속 그리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왜냐하면 민우회는 계속 멋있어야 되니까. 역시 광주 민우회다. 어디 가면 역시 민우회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정신을 저희가 잘 지켜내야 하니까. 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회의 가면 민우회가 왔으니까 뭐라도 한마디 듣고 하고 가야 되는. 역시 민우회. 그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머릿속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에이씨 멋진 얘기하지? 민우회 멋있다는 얘기 들어야지. 민우회다운 이야기가 뭘까? 네, 늘 그렇게 집중하면서 회의에 갔는데 민우회 발언을 안 했다? 그러면 그 근무 시간을 날린 거죠. 네. 멋진 민우회를 유지하고 싶어요. 지속 가능한 민우회를. 네. 이런 거는 지금 민우회에 들어가서 세뇌를 당하시면 되나요? 아니면 원래 본인들 성격이 이런 사람들이 민우회에 들어간 건가요? 한 명의 네임드가 되게 셀럽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범인들이 모여서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민우회로 굉장히 이름화되는 게 좋아. 그렇게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민우인이 되면 민우인 색깔이 느껴지게. 그러면은 그렇게 민우회 활동가로서 가장 최고의 승리했던 순간이다.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활동가들이랑 진짜 센 고생을 같이 했을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세월호 일가족분들이 광주에 오셨는데 그날 비가 또 온 거예요. 근데 산보일배를 하래. 근데 어쩔 거야. 다 엎드리는데 나도 엎드려야지. 온체투지였어요. 온체투지. 네. 근데 아무가 엎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안 엎드려. 그냥 물 엉덩이로 그냥 같이 엎드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앞에 가는 사람의 그 엉덩이를 보면서 끙끙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러고 났을 때 되게 짜릿했어요. 되게 우리가 뭔가 어떤 시간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감각, 어떤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감각이 저에게는 되게 제일 짜릿한 순간인 것 같아요. 가장 멋있었던 여성운동 의제는 미투인데 그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사실은 수많은 여성 집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광화문 집회, 그 다음에 해화역 집회 막 이렇게 좀 약간 갈라지면서 서울 집중으로 집회가 막 열리고 있었는데 그런 거 우리도 지역에서 좀 하자라고 해서 미투 광주 집회를 2차례 열었었는데 활동가가 아닌 지역의 여성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의 미투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소름 끼쳤어요. 이걸 지역에서도 가능하구나 라고 했던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미투 광주 집회. 최고의 순간은 늘 저는 찐 민우회인 것 같아요. 민우회 활동한 모든 순간. 네, 감사합니다.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활동을 할 때 물론 페이퍼로도 해요. 뭐 성명서도 쓰고 뭐 송편 피해자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뭐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활동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거든요. 퍼포먼스 맛집. 네네. 그걸 준비를 해서 저희가 착 했을 때 펼쳤을 때 역시 미래는 달라 했던 그 순간 정말 짜릿하죠. 광주 여성 민우회 문자 후원. 현재 민우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 본인이 하고 있는 소모임. 네. 저희 신한패랑 저랑 입사 동기거든요. 맞다. 제가 미루에 들어온 계기가 어쩌면 신한패 때문에 들어오고 저희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님이었던 말다 활동가께서 너 미루에서 활동하지 않을래? 우리 소모임 만들 거야. 연극 소모임 만들 거야. 너 해. 그래가지고 오케이 연극이라는 거에 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2009년도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매년 창작을 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정말 우리의 망구 연출자님이시거든요. 나창진 감독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했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뜻이 있었던 퍼포먼스나 연극 제목이 뭐였나요? 저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2009년도에 첫 연극을 했던 작품인데요. 제가 항아리 속에 들어갔었어요. 그 항아리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FC 키키. 네. 그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작년 2022년 5월부터 저희가 FC 키키키 여성 풋살 클럽을 지금 창단해서 현재 25명 정도의 단원이 매주 주 한 2, 3회 정도 모임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갈비뼈 골절 그다음에 여기 발목 인대파열 인대파열 네, 운동하다 갈비뼈 부러져 봤니? 뭐 이런 느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운동하다가 갈비뼈도 다쳐보고 그래서 일단 인조 잔디지만 초록색 잔디를 내가 풋살화 신고 점유한다는 그 느낌? 너무너무 좋았고
다 이렇게 깍듯하잖아요. 인권활동가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선생님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네. 운동장에서는 네. 저기 뛰어 바로 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경기할 때는 그렇지. 존대어를 사용할 시간이 그렇죠. 겨를이 없어요. 이거 패스 받아 막 누구 이렇게 막 반말 이게 상당한 쾌락이 반말은 상당한 쾌락이다. 해보지 않은 하면 안 되는 그 금기시 배웠던 것들을 그 잔디 잔디 위에서 할 수 네. 있는 게 너무 좋고 사실 저는 지금 풋살 팀에서 제일 못하는 팀원이어가지고 좀 잘하고 싶어서 지금 매일 태권도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남자들이 그 조기 축구에 일요일마다 미치는 거에 네. 공감이 이제 되시죠? 완전 공감됩니다. 여러분 FC 키키키 네 환영합니다. 인스타그램 FC 키키키 네, 잠시 자막 나가보죠. 네. 본범은 뭐 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죠. 잘한다. 산 타는 페미. 산 타는 페미. 네, 저도 이제 어쨌든 그 막 몸을 막 쓰는 것보다 어제 전 자연 이렇게 누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가는 게 좀 식은 또 무서울 때가 있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또 어떤 상호작용이 또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맛있는 거 막 사와서 같이 먹고 싶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들을 또 같이 산으로 오르고 막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 저희가 방을 38에 맞춰가지고 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주 여성민의 SNS를 주목하고 계시면 SNS, 네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인가요? 네네네. 산타페미 공지가 올라오면 진짜 누구든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오늘 딸린다 그러면 안에서 막걸리 드시고 계셔도 되거든요. 네, 저희는 무조건 정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만큼 가고 내려오고 싶은 사람들은 또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정말 좀 여성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등산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한계나 이런 부분들을 뭐 더 느끼시는 순간이 있었는지. 층이나 뒤풀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공과사가 섞여버리거나 혹은 그 뒤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정보값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장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들이 그냥 술 마시면서 막 거기에서 엄청 정보값들을 주고받으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어쨌든 위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이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넘어야 될 선이 정확하게 뭔데 안 넘고 있던가요? 우리 지금 그럼 이 감사 안 돼, 안 돼. 죄송해요. 감사 들어오면 내가 막아줄게. 안 돼요. 저희 잘 편집해주세요. 저희 잘못했거든요. 다른데 광주에서 활동하니까 이게 우리는 뭐 좋다, 뭐 이것이 또 뭐 전국에서는 최고다, 뭐 이런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다른 지역 활동가분들이 광주는 역시 다르잖아. 광주는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고 왜냐면 늘 광주에 오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희 그만큼 우리 광주 여성민회가 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역시 대표다. 대표 임기가 몇 년이에요? 단연임기 빼고 2년 하고 1회 제일까?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서 저는 5년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 누가 연임시켜준대? 아무 요즘에 가장 큰 고민. 저 포함 6명 있는 부설 기구장이거든요. 올해 3년 차로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인지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라서. 그래서 내 잘못은 뭘까? 그런 것들, 이 조직 문화를 우리 팀원들하고 내가 이 조직 문화를 지금 잘 조성하고 있는가? 네,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런 고민들은 어떻게 조직 안에서 상의를 주고 어떻게 누구랑 하나요? 조직 문화 스트레칭이라고 해주고 조스 시간이 있어요. 조스. 그동안 말 못했던 걸 꺼내놔야만 내가 그동안 참았던 걸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최선을 다해서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조직 문화 스트레칭 자리가. 게다가 여기 고인물들은 더 편할 수 없어요. 거기에 나온 40%는 거의 여기에서 발생한다라고 제가 제일 문제죠. 네. 시조새. 네,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3월달에 예정돼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한 달 동안 자주 엄청 잘해보려고요.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네, 있어요. 잘해보려고요. 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는 1인 가구로 광주에 살고 있는데 그 팔려가지고 고양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어떤 존재가 같이 살면서 또 전적으로 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보니까 진짜 되게 다른 감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비인간 동물이랑 같이 사는 것이 되게
있고 또 얘가 아프면 큰일이 나거든요. 병원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얘를 잘 케어하는 데에는 사랑도 있지만 어마무시한 이 병원 부위에 대한 압박도 실제로 있고 그런 고민들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제일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한테는 어떤 동료인가요? 아 어떻게 눈 보니까 되게 눈물 나는데. 부럽습니다. 아무랑은 거의 같이 활동을 했어요. 14년 차, 15년 차 활동을 했고 실은 가족보다도 더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활동가 분들이요. 본봉도 마찬가지고 저의 모든 것 밑바닥부터 저의 고기함까지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활동가 아무. 고백하는 자리야. 아니 이건 정말 진심에 이거 준비한 멘트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우러나온 진심인 거 꼭 알아주세요. 저는 그 봄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봄봄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책 덩어리. 내 주변에 이렇게 써주세요, 살아있는 책. 책과 함께 일상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책 자체. 그리고 내가 보는 봄봄한테는 유니세프적인 인간관계, 엄청 인류애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보는 봄봄은. 이제 감자는 늘 반짝반짝한 감자로 기억돼요. 그러니까 실은 14년차, 15년차 제가 정말 시조세면 되게 날 법 하잖아요. 어떤 그렇지. 사고나 혹은 어떤 사업이 되게 기획 같은 게 되게 톡톡 튀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어떤 동료가 되고 싶으셔서 내가 동료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준선. 저만 이제 본투도 여성운동 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열등감이 있어요. 일단 기본 지식부터 인문학이나 여성학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었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역량 강화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는 했으나 꽤 오랫동안 이것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료들의 프라이드가 되고 싶어요. 네. 그냥 진짜로 여기 두 분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랑 감자 같은 활동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드네요. 여기 떠나 반했어 나 지금 둘한테 어떡해. 만약에 나에게 1등이 돼서 70억이 생긴다면 평소에 돈 조금 없어서 좀 못 해봤던 것들이 아쉬운 게 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혹시? 사실은 돈이 얼마인지 그 30억, 40억의 가치를 제가 만져본 적도 없잖아요. 3억, 4억도 없는데요. 민우의 1억 추첨. 또는 건물을 임대해주기. 1억으로 안 돼. 내가 건물 사서 비안세는 건물에서 좀 유안세는 건물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돈을 민우에 준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뭔가 머무르고 안정적인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주거 환경이 조금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하고 있고 쉼터는 50평 이상의 건물이 필요한데 계속 돈은 없고 집값은 계속 뛰어오를 때 우리는 쉼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 10몇 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내 이름의 건물에 임대료 좀 싸게 임대해줘야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저는 광주 여성민의 5억. 그냥 지부 9군데. 저 본고 포함해서 광주 빼고 9군데 1억. 죄송해요, 제가 광주 지금 비세곡을 해가지고 1억 다 기부하고 이제 나머지 저 정말 여행 가고 싶고 저 계속 평생을 없이 살아가지고 저희 집도 실은 조금 더 다른데 좋은 데 이사 가고 싶고 저는 좀 제가 먼저 더 안전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실은 원룸빌라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좋은 주거 조건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이건 정말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아마 수고한 사업일 것 같고 저는 활동가 건강기금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는 동안 실은 광주에서도 감자나 아무도 크게 한번 아팠었고 또 저희 한국 여성 민우의 활동가들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요 근래 좀 있었거든요. 건강에 딱 위험 신호가 왔을 때나 이럴 때 지금 이 급여 조건을 혹은 보험을 정말 왕창 들지 않고서는 이것도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일 것 같아서 저는 건강기금으로 10억? 얘는 안 되는 거니까 10억 투척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되니 1억. 1억 5억 10억. 좀 크게 쓰지. 나도 아프면 쓸 거니까.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떠셨어요? 일단은 되게 든든했어요. 왜냐면 두 분 사회자분들이 너무 또 편안하게도 해주시고 우리 정말 저랑 함께한 동료 활동가와 함께해서 되게 제 진심이 막 불쑥불쑥 나왔거든요, 진짜. 그래서 너무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의 취지에 맞아서 다음 세대도 많이 기뻐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게 해주셔서. 그 동료들과의 영상이 남겨진다는 것 때문에 딱질색인데 수락했어요. 최근에 이별 경험을 해서 그 상실감 때문에 오늘을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 네. 남겨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회 아니면 지금 저희가 언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뭐 어떻게 입사했냐, 너에게 나는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는 5팀의 이제 광주의 훌륭한 인권 활동가뿐만 아니라 광주의 훌륭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다음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